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현입니다. 올해로 산재보험 50주년이 돼서 저희가 오늘도 토론회를 하고는 있는데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외국의 산재보험은 좀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건강보험으로 하건 산재로 하건 사실은 네. 상병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반해서 우리는 좀 특수성이 분명히 네. 존재를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주로 이제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는 개별 실적 요율제 부분인데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분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해당 업종에서 사고 나는 것과 타 업종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업무와 같은 것들을 같은 사내에서도 사실은 파견 또는 협력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업종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대기업은 자기가 직영으로 데리고 있는 노동자, 해당 업종 이렇게만 해가지고 사실은 개별 실적 요율제를 적용받으니까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예전처럼 업종별로 분리가 가능하지 아니하고 이 업종에서 일어나는 산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업종에 영향을 안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 개별 실적 요율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이게 산재보험,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원래 개별 실적요율 제도 자체는 기업으로 하여금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한 재정적인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유형의 제도를 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 제도의 취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행 제도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당 업종을 위험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가 사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아예 외주를 줘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결국은 해당 업체 또는 업종에서의 사고율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다른 업종에다가 그걸 전가시키고 있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이 저는 이제는 좀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회 연대성을 좀 해치는 방식. 그건 지금 와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산재보험이 50주년이 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이걸 좀 고민을 해봐 주십사. 진짜로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올해 국정감사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방식을 한번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요 개별요율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근간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쨌든 적용은 돼야 된다. 개별 실적 요율제를 통해서 대기업이 혜택받던 것들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수고용직을 포함한다든지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올해부터 실시한 건데 예방요율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조금 더 어쨌든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것인데 산업안전보험공단에서 이거 목표를 정하셨더라고요. 올해 몇 개 이렇게. 몇 개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심사해 주시는 거. 저희들이 목표를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방요율제에 인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교육하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인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인증을 함에 따라서 예방요율 제도를 도입해서 보험료율의 감액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결산 이런 자료들을 좀 봤는데 그게 산재보험료의 전체
산재보험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게 평가가 좀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숫자가 많아졌을 경우에, 물론 이게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유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미미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전체 산재보험의 재정 자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예를 들어서 그게 한 해에 6만 개가 될지 또는 뭐 늘어서 10만 개가 될지 어떻게 이제 막 홍보가 되고 하면은 중소기업에서 이걸로도 아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서로 막 신청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재정 부분에 영향이 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전평가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이거는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든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예방유일제를 도입할 당시에 굉장히 TF를 구성해서 많은 검토를 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 제도 설계 당시에는 재정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까지 계산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단에서 어차피 내년 초가 되면 금년도에 실시한 실적을 가지고서 이제 보험료에서 감액이 이루어질 텐데, 저희가 대략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하면 되게 어느 정도로 되냐면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한 10% 사업장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의 10% 내지 최대 20%를 할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5%를 할인받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보험료 할인액은 한 159억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년 초에 가면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워낙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의 보험급여액 지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목표를 하듯이 산재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보험료는 159억 정도가 줄지만 지출액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전체적으로 나온 실적을 봐서 다시 소개를 해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정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